좌표 평면 위의 원점 O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과 마이너스 m 직선, 기울기가 m이 1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m인 직선 이렇게 나와 있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m 직선 두 개의 직선이 원점을 지나는데 이게 L1, L2인데 L1 위에 있는 점 P, 자, 점 P 나오죠. 점 P, 여기 점 P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칠판에 그림이 좀 흐린데 그 다음에 L2 위에 있는 점 Q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점 P는 기울기가 플러스 m인 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고 점 Q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 직선 위에서 움직이는데, 그런데 x1과 x2가 0 이상이니까 지금 우리가 2, 4분면과 3, 4분면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1, 4분면과 4, 4분면이 지금 이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조건, PQ의 길이가 1이라는 것. 그러니까 P가 이게 지멋대로 움직이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P와 Q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느냐 각각, 그게 아니란 얘기고 이 길이가 1이라는 전제 하에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 직관적으로 P가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을 때는 언제겠어요? 이렇게 내 팔뚝이 이 노란색 PQ라고 합시다. 그러면 Q가 원점에 위치할 때 P가 여기로부터 거리가 1인 점에 위치하겠죠. 그 다음에 자, 거리가 이 길이가 1인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올 거니까 P가 원점에 있을 때 Q가 원점부터 가장 멀리 있겠습니다. 물론 거리가 1인 위치에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 길이가 1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였다.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되겠죠? 이런 상태입니다. 1번. PQ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여러분 거기 도형 동그라미 치시고. PQ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자, 이걸 달리 표현하면 무엇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Q가 움직인단 말이죠. 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PQ가 움직이기 때문에 요 선분 PQ가 움직이고 따라서 그 중점 M도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점. 이 움직이는 점 M의 자취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취를 구하는 기본 방식이 뭐라고요? 매개 변수를 소거하면서 x, y의 관계식으로 정리해 주는 것. 이게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기본입니다. 그 자취를 구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먼저 뭘 표시할까요? 점 P가 지금 PQ의 중점 M이니까 P하고 Q의 좌표를 나타내 봐야죠. 위치를 나타낸다는 얘기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막 질러보세요. 이게 y 이퀄 mx 위에 있으니까 P를 뭐 t, mt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t, mt. 뭐 a, ma라고 써도 되고, 문제 x1이라고 했으니까 x1, mx1이라고 해도 되고 다 좋습니다. 다음 q의 위치는 또 s, -ms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벌써 이제 피곤해져. 문자가 m도 있었는데 t하고 s 매개 변수를 또 썼단 말이에요. 또 썼어. 근데 지금 다루는 맥락상 MTS 이 세 개의 문자 중에서 어떤 건 상수? M은 상수입니다. M은 상수. M이 1 이상인 어떤 상수일 때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TS는 이제 바뀔 수가 있죠. T 값하고 S 값은 바뀔 수 있겠죠. 근데 각각이 이미 얘기했지만 각각이 독립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전제하에 PQ의 길이가 1이라는 겁니다. PQ의 길이가 1이라는 거. 그래서 X좌표의 차 T-S 제곱하고 그다음 Y좌표의 차 MT하고 마이너스 MS 차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요거 제곱했을 때 1이 된다는. 요게 이제 대전제죠. 대전제. 요런 전제 하에 PQ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점이라는 것은 뭔가요? 선분 PQ의 중점의 위치를 써보자면은 X좌표의 평균 2분의 T 플러스 S가 되겠고 2분의 T 플러스 S가 중점의 X좌표가 되겠고 그 다음에 MT-MS를 또 2로 나눈 것이 이 중점의 Y좌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문제풀이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한 번의 터치로 끝나게 돼 있죠. 뭐만 알면 자취를 구한다는 것은 뭘 구하는 것이다? 매개 변수를 소거하면서 x, y 관계식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그것만 알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소거해야 돼요? t와 s를 소거하면서 x, y. x, y 어디 갔지? 이게 바로 x죠. 이 m의 x 좌표가 x고 m의 y 좌표 y죠. 왜? 우리는 지금 m의 자취를 구하는 것이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매개변수 소거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여기 t 플러스 s 자리에다가 2x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t 플러스 s 있으니까 t 플러스 s 자리에다가 2x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m제곱 뺐다고 합시다. 암산 좀 하고요. m제곱 빼서 t 플러스 s를 제곱한 것이니까 t 플러스 s는 2x이므로 2x를 제곱한 부분이 여기서 매개 변수 ts를 소거하면서 xy로 표현한 겁니다. 그다음 t-s가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2y를 m으로 나눈 것. 2y를 m으로 나눈 것이 t-s인가 알겠죠? t-s. 그래서 이 t-s를 제곱한 식이 되겠습니다. 답 나왔습니다. 사취입니다. m은 안 없어졌는데요? m은 상수라니까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소구하면서 x, y 관계식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자취를 구하는 기본이 그렇다는 사실만 명심하면은 여러분 자취 못 구할 게 없습니다. 되겠죠? 자취 쉽죠? 자취가 어려우면은 하수를 해야지. 자, 자취는 하여튼 쉽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때 지금 뭐 우리 99% 다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남아 있는 1%가 있습니다. 좀 2%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가 부족하냐? 자취에서는 항상 범위가 제한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배웠으니까 여러분 이게 m이 1 이상이면 이게 무슨 방정식이죠? 무슨 도형이죠? 타원입니다. 타원인 거 알겠죠? 물론 타원인 건 몰라도 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은 이제 배웠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타원입니다. 근데 이 타원이 폐곡선으로 완성이 되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보시다시피 어때? 중점 m의 자취가 이렇게 1, 2, 3, 4, 5면 다 나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범위에서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두 직선 사이에 있는 영역 안에. 그리고 두 직선에 닿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두 직선에 닿기도 해. 여기 PQ가 이 직선 위에 있을 때도 있고 PQ가 이 직선 위에 있을 때도 있는 거니까 중점 M도 요 직선상의 점부터 요 직선상의 점까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범위를 제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은 뭐 X 값이 어느 범위다 혹은 Y 값이 어느 범위다 그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범위를 가장 간단하게 쓰는 방법은 뭐겠어요? 당연히 요 두 직선 사이에 있다는 것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y 값이 플러스 mx를 넘지 못하고 마이너스 mx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뭐 굳이 x에 대해서만 정리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이제 범위 제한해 주시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자취입니다. 한 번만 더. 자취 어떻게 한다? 매개 변수를 소거하면서 x, y 관계식으로 정리해 준 것이 자취의 방정식이다. 그 다음 2번. 점 Q가 원점 O에서 출발하여 일정한 속도, 자 1,-m, 저게 누구의 속도라고요? Q의 속도 함수입니다. 벡터입니다. 저게 벡터예요. 1,-m이라는 게 Q의 속도 벡터. 뭐 벡터란 말 쓰냐 안 쓰냐 그게 중요한 건 전혀 아니고 이게 속도고 여러분 속도는 뭘 미분해서 얻어지는 거죠? 위치를 미분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위치를 미분해서 얻어지고 Q가 이제 원점 O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Q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Q의 위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Q의 위치. Q의 위치 함수 혹은 Q의 위치 벡터를 쓰자면 뭐가 되겠어요? t,-mt로 바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원점에서 출발한 데다가 속도가 이 미분했을 때 1,-m이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되겠죠? 이게 Q의 위치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때는 T가 뭐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T가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됩니다. 그런 거 답안지 안 써도 되는데 요거 헷갈리면 곤란하지. 그래서 이 T가 시각 T에서 Q의 위치가 이렇다는 것. t,-mt가 된다. 일단 Q의 위치가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이죠. 자, 직관적으로 Q가 원점 O에서 출발해서 일정한 빠르기로 요 L2를 쭉 이렇게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 T가 흘러감에 따라서 이렇게 쭉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 여기 OQ의 길이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에 점 P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간단 놓고 합시다. OQ의 길이가 2분의 1일 때라는 것은 여러분 Q가 원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 직선은 일정한 빠르기로 가는데 OQ의 길이가 정확히 딱 2분의 1이 됐을 때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특정한 시점입니다.
특정한 시점. 특정한 한 순간의 시점인 것이죠. 그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어떤 순간인지. 어렵지 않게 계산되는데 간단하니까 이거 합시다. 그러면은 원점부터 거리가 2분의 1이 되는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계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점과 x좌표의 차 제곱하고 y좌표의 차 제곱해서 뭐가 돼야 돼요? 요 루트 씌운 게 2분의 1이 돼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시점입니다. 자, 그럼 암산 t제곱 묶으면 1 플러스 m제곱이 나오고 그러면 분모로 이게 가게 되는데 거기다가 t가 지금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t가 얼마가 되죠? 2 루트 1 플러스 m제곱분의 1일 때라는 이 특정한 시점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되겠죠? OQ가 2분의 1일 때라는 것은 특히나 OQ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에라는 것은 바로 이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M은 상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M은 상수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Q의 속도를 구하랍니다. Q의 속도. 자, 여러분 Q의 속도는 뭘 미분해서 얻죠? 위치를 미분해서 얻습니다. 위치 벡터입니다. 위치 함수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냥 위치라고 얘기해도 되고 하여튼 P의 위치를 미분해서 얻습니다. 그러면 뭘 우리가 구해야 되겠어요? P의 위치를 구하고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P의 위치를 구했다고 합시다. 만약 구했다면 어떻게 하죠? 미분을 때려가지고 속도를 얻겠죠. 그 다음에 저 특정한 시점의 P의 속도니까 P의 속도의 X섬과 Y섬을 얻어냈다면 거기다가 이 시점을 대입해가지고 답을 구할 겁니다. 이런 수순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하여튼 요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뭘 해결해야 된다? P의 위치를 구해야 되겠다. P의 위치. 자, 그래서 P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2번 문제를 풀 때, 아니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아니 선생님 1번을 풀 때 P의 위치를 T, MT라고 했고 Q의 위치를 S, MS라고 했으면 2번 문제 풀 때도 헷갈리지 않게 S, MS로 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단 그러려면 S를 시각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맞아.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 시각을 나타낼 때 항상 T로 나타내다 보니까 수험생 스스로 헷갈려 그렇게. 물론 헷갈리지 않을 자신 있으면 그렇게 가도 됩니다. 맞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시각 T로 놓고 T, MT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Q의 위치를 2번 문제를 풀 때 지금 T, MT로 놨고 자, 그다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MT로 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P의 위치는 P의 위치. P의 위치니까 이 P의 위치를 XT, YT라고 놔보자 그 말이에요. XT, YT로 놔보자. 그러면 이 P가 갖는 규정은 뭔가요? 두 가지가 있죠. 첫째, Y = MX 위에 있다. 둘째, 뭔가요? Q로부터의 거리가 1이다. 그 두 가지 딴 거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반영해서 이제 이 XT와 YT 각각을 T의 함수로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P의 위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게 Y = MX 위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YT = MXT로 놓으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Y = MX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X, MX라고 써도 돼요. X, MX라고 써도 된다고. 단 그때 X는 T의 함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맥락이. 그래서 Y = MX 위에 있다는 거 반영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요건? Q로부터의 거리가 1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X, 자 XT입니다. X 좌표의 차. 여러분 내가 괄호 T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안 썼다면은 잊지 말아야죠. 이게 T 함수라는 것. XT-T입니다. 지금 XT-T. 그래서 X 좌표의 차 제곱하고 그 다음에 Y 좌표의 차를 제곱하니까 플러스 MT 제곱하고 요게 1이라는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 겁니다. 충족시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가요? 여러분 M은 상수기 때문에 여기서 XT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P의 위치에 X 성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구해볼까요? 어떻게 나오죠 이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게 왜 여기서 XT가 구해지죠?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X를 구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2차 방정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X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근해 공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XT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내림차수로 한번 정리해 보면은 2창의 계수가 여기서 1 나오고 여기서 m제곱이 나올 테니까 1 플러스 m제곱이 2창 계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차항 계수가 자 봅시다.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t하고 1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m제곱이 있었죠. m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2tx 플러스 2tx가 나올 테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m제곱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요게 x의 1창의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연목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상수항 여기서 t제곱이 나오고 t제곱이 나오고 여기서 m제곱 t제곱이 나올 테니까 이것을 1 플러스 m제곱으로 또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 있던 1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왜 뭐 하려고 지금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를 했죠? 근해 공식으로 x 구하려고. 여기서 x를 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t에 관한 식으로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m은 상수고 그게 바로 xt입니다. p의 위치에서의 x 성분. 자, 그러면 근해 공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구해보면은 x는 혹은 xt는 짝수 공식 쓰죠.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그러면은 t 1 마이너스 m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t 제곱 1 마이너스 m 제곱 가로치고 이걸 제곱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1 플러스 m 제곱이 a에 해당되고 c에 해당되는 것이 이거 전체입니다. 마이너스 1까지 빼먹지 말고 t 제곱 1 플러스 m 제곱 마이너스 1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루트에 들어가는 거고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x를 t의 함수로 얻은 겁니다. 심란한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지금 m이 1 이상이니까 얘는 양수가 될 수 없죠. 그리고 t가 양수일 때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가 나오면 곤란한 거예요. 예? 왜? x좌표가 양수여야 되잖아요. px좌표가 양수니까 요게 음수가 될 수 없다는 조건 때문에 이건 이제 마이너스는 떨궈져 나가는 겁니다. 되겠죠? 요건 되겠고 여기 루트 안에만 그 간단히 한 번만 더 정리가 되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봐보세요. t제곱 있고 여기 t제곱 있잖아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m제곱의 제곱 있고 1 플러스 m제곱의 제곱이 있습니다. 이 곱한 부분이 이렇게 분배할 때 그럼 뭐가 남겠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2t제곱 m제곱 또 마이너스 2m제곱 t제곱 해가지고 마이너스 4m제곱 t제곱이 요거 분배한 거랑 요거랑 정리해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했을 때 1 플러스 m제곱이 나와서 루트 안에가 그래도 요 정도는 정리가 됩니다. 루트 안에가 요 정도 정리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t1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만 되고 분모가 1 플러스 m제곱이 있는 것이고 요게 xt입니다. 뭐 더 간단히 할 것도 말 것도 없죠. 이게 xt입니다. yt 진짜 심란하죠. 근데 여러분 논술 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논술에서는 이런 경우 많다. 수능에서는 막 식이 이렇게까지 전개되는 것을 안 내는 거 맞죠? 그럴 텐데 논술에서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긴다. 물론 검사는 해봐야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지. 검사는 해봐야겠지만 검사 결과 이상 없는데 그러면은 뚝심을 갖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논술에서는 그런 멘탈도 중요하죠. 식이 복잡할 때도 굉장히 많다. 자, 그래서 xt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xt를 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은 거기다 m만 여기다 m만 곱하면 yt예요. yt. 됐죠? 그러면 위치 함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p의 위치 함수가 완성이 됐어. 그럼 뭐 해야 되지? 얘를 미분을 때려가지고 얘를 미분을 때려가지고 뭘 해야 돼? 요것을 대입해야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계산 방식. 시간 없으면 이렇게 해야죠. 이제 시간 없으면은 미분해서 제가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그렇게 하면 되고 좀 시간이 되면은 자 계산 방식. 첫 번째 계산 방식은 이렇게. 요것은 이제 여기까지 오고 나서 이걸 계산하는 방식은 그 x 프라임 t하고 y 프라임 t를 그러니까 이 속도를 구해서 이 식을 완성을 해서 여기 이걸 t 스타라고 합시다. 이거 저기 특별한 t 값으로서 특별한 시점 요 t 스타 값을 대입함으로써 답을 얻어내는 방식이 있겠고 요게 이제 말하자면 정석적인 풀이겠죠. 그다음 두 번째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지금 구하는 게 특정한 시점 이 t 스타라는 시점 특정한 시점의 속도의 x 성분 y 성분을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 때려가지고 속도 함수, 속도 벡터를 다 완성하지 않아도 되지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질러 보시면. 이거 미분 때리면 되겠습니다. 조금 낫겠네. 많이 나은 건 아니고 조금 낫겠습니다. 여러분 요건 미분 때려 보면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미분 때리면 뭘로 미분해? t로 미분하는 겁니다. 이거 미분 때리면은 2x-t 그 다음에 뭐예요? x 프라임 t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 미분 때리면 m은 상수니까 m제곱이 밖에 나와 있다고 치면은 2m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t의 제곱이 있던 것을 미분해 그래서 2배의 x 플러스 t x 프라임 t 플러스 1 이퀄 0이라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미분 때리면은 그러니까 x가 t의 함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2를 나누고 나면은 자 우리가 구하는 건 뭘 구하고 싶어요? x 프라임 t y 프라임 t에다 t 스타를 집어넣은 것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x 프라임 t 스타 y 프라임 t 스타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이 t 스타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x t 스타 요거 대입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t 스타 특정한 시점. 그 다음에 x 프라임 t 스타 요것을 알고 싶은 것이고, 요거 알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m 제곱 x t 스타 플러스 t 스타 그리고 x 프라임 t 스타 플러스 1 이퀄 0이라는 식에서 t 스타 값은 지금 정해진 값이요. 2루트분의 1. 그래서 t 스타라는 것은 저 정해진 값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우리가 뭘 구하고 싶으냐면 x 프라임 t 스타만 구하면 이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x t 스타 값만 여기 t 자리에다가 여기 t가 두 개 있는데 여기 t 자리에다가 저 t 스타를 대입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x t 스타겠죠. 그래서 x t 스타 값만 이걸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x 프라임 t 스타 값이 계산이 된다. x 프라임 t 스타 이러면 yt가 mxt니까 이것의 속도는 p의 속도는 x 프라임 t, mx 프라임 t 속도의 성분 역시도 y 성분은 x 성분에다가 m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x 프라임 t 스타 구하고 나면은 y 프라임 t 스타는 그것에 m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게 조금 낫겠네. 네? 여기 xt에다가 t 스타 대입해가지고 하는 게 계산이 그나마 낫겠습니다. 왜? 요거 도함수 자체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x 프라임 t 스타 구하고 나면 m만 곱하면 y 프라임 t 스타가 되는 거니까 거기서 답이 나오겠습니다. 2번이죠. 2번 했고요. 자, 다음 3번 가봅시다. 여기 그림 위에서 그냥 봅시다. 자, m 값이 특정이 됐어요. m 값이 특정이 됐다는 얘기는 요 두 직선이 이제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기울기 m인 직선 마이너스 m인 직선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OQ의 길이가 2분의 1인 것은 우리 이미 앞에서 했지만은 시점이 특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점이 특정이 된다는 것 자체도 요 m으로 표현됐었는 건데 이제 수치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m 값이 지금 특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점도 수치로 주어진 셈이 되는 것이고 자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때 삼각형 POQ에 내접하는 원을 C1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그림이 지금 없는 거죠? 그림이 없네. 여기 내접하는 원이 있단 말이지. 내접하는 원. 지금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2분의 1로 정해져 있고 OQ의 길이 2분의 1로 정해져 있고 여기 내접하는 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그냥 C1이라고 그랬고 이때 원 C1과 X축이 만나는 두 점 중 원점에 더 가까운 점을 지나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을 L3라고 하자. 이때 L1, L2, L3가 만드는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C2라고 했을 때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 그럼 두 원이 외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간 거리는 각각의 반지름의 길이 각각 같겠죠. 그럼 일단 자, 큰 놈부터 해봅시다. 여기 지금 요 삼각형 여기가 2분의 1인데 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접하는 원이 있고 요 원에 이제 반지름의 길이를 여기 또 이제 조그만한 원을 생각해야 되니까 요 원의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이라고 합시다. 라지 R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내저번에 하여튼 여기 이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하고 여기에 또 이 원에 외접하면서 이 직선들에 접하는 또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내저번의 반지름이래요.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요? 넓이로 접근해 봐야겠구나. 삼각형의 넓이로. 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밑변 높이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를 할 때 헤론의 공식, 그 다음에 세 꼭지점의 좌표를 할 때 사선식, 그리고 네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할 때 둘레의 길이하고 블라블라 해가지고 나오는 식. 예? 이런 삼각형 넓이 이제 이런 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저번이 등장하니까 삼각형 넓이를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렇단 말이에요. 요 길이 2분의 1입니다. 요 길이 2분의 1. 정해져 있잖아요. OQ의 길이. PQ의 길이는 1로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현재 모르는 게 OP의 길입니다. OP의 길이. OP의 길이만 알면 사실 R은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OP의 길이만 알게 되면은 자, 삼각형 OPQ의 넓이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도 나타낼 수도 있고, 자 2분의 1 OP의 길이, 그 다음에 OQ의 길이 2분의 1, 그 다음에 여러분 요 각을 이렇게 합시다. 여기 M 값이 주어졌으니까 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 값이 이 값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탄젠트 세타 값이 이 값이 된다는 얘기니까 요 2세타의 사인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계산할 수 있죠. 사인 세타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를 이렇게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네저번의 반지름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2분의 라지 R 네저번의 반지름의 길이입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 OP의 길이, OQ의 길이, PQ의 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를 생각하자. 이제 그건 여러분 떠올려 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은 사인 세타 값 계산할게요. 탄젠트 세타 값을 아니까 사인 세타 값 계산할 수 있겠고, 그럼 여기서 뭐 말하면 돼요? OP의 길이만 구하면은 요 라지 R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일은 뭐예요? OP의 길이 구하는 겁니다. OP의 길이만 구하면은 라지 R이 나옵니다. 일단. 그럼 OP의 길이 어떻게 구할까요? OP의 길이. 자, 방법만 얘기합시다. 요 길이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리고 n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t 값이 얼마여야 요 길이가 2분의 1인지가 나옵니다. 되겠죠? 지금 우리 연대 끝내고 할 게 지금 2개가 남았는데 미치겠네. 자, 요거 하여튼 Q의 좌표가 결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n 값이 정해져 있고 이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Q의 좌표가 정해집니다. Q의 좌표가 정해지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돼? x, 저 mx, x, 3분의 루트 15x에서 이 정해진 점까지 거리가 1인 거니까 x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p의 좌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p의 좌표가 결정되니까 OP의 길이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라지 R 값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다음. 웃긴 왜 웃어? 자, 다 했잖아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조그만한 원이 있는데 여기 조그만한 또 여기 원이 하나 있죠. 이제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도 구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지금 저 기울기가 플러스 3분의 루트 15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5인 직선 이렇게 있고, 자, 저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니까 여기 그 조그만한 이 접하는 원이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이 조그만한 원이나 큰 원이나 중심이 x축상에 있다는 건 자명한 거죠. 왜냐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m이니까 기울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 중심이 x축상에 위치하고요. 그림은 좀 그렇지만 이 중심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자, 얘랑 외접하면서 두 직선이 접하는, 자, 이 정도 할까요? 이 정도? 이런 원이 있습니다. 이런 원이. 그럼 이제 PQ가 뭐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확대한 겁니다 지금.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고 이런 상태인데, 자, 이것도 이제 푸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히 하자면은 기하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중학교 기하를 이용해 가지고 간단히 해결해 보자면은
원이랑 직선이 접하니까 접점이랑 연결하면 수직일 거 아니에요. 이거 수직입니다. 그죠? 수직. 그 다음에 요 길이 수직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 하면 돼? 이걸 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기울기 m인 기울기 3분의 루트 15인 이 직선과 평행한 선을 그어보면은 요것을 그어보면은 요 각이 뭐예요? 요 각이. 요 각이 아까 우리 얘기했던 세타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뭘 이용해요? 삼각비를 이용해 가지고 요 길이가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이고 이 중심 간 거리가 라지 r 플러스 스몰 r이니까 라지 r 플러스 스몰 r분의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이 뭐다? 사인 세타다. 그리고 사인 세타 값을 알고 사인 세타 값 알고 아까 라지 r 값 구했기 때문에 스몰 r 값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되겠죠?